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층 일자리와 돌봄 기능을 제공하면서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 국비 지원도 대부분 중단됐고요. 지역경제 생태계도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은 국내 5위 규모의 사회적 경제 시장을 형성한 만큼 여파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북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람 중심 경제, 전북형 사회적 경제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국비 지원 중단 이후의 변화와 전북의 중장기 발전 계획 살펴보고요. 지역의 성공 사례와 보완책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의 사회적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우리 주변에 협동조합이 많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지만 취약계층이나 고립을 느끼는 분들이 돌봄도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로 봤을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들 기업 제품을 구입하고 지지해준다면 마을 공동체의 기능도 살아나고 우리 전북에 살고자 하는 사람도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북은 지역 소멸 위기도 겪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돌봄 사각 지역들이 많은데요.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몇 배의 사회적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선 정책이나 예산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시장경제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누가 정권을 잡든 지원과 정책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법안 같은 게 꼭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다활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평가절하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개선돼야 할 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꼭 취약계층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모두 같이 잘 살자 이런 취지인데 전북이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서 사회적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전북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황영무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북 사회적 경제연대 회의 김현철 집행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잠시 후에 청소년 자립학교 안윤숙 상임이사, 전북특별자치도 남효식 사회적 경제 팀장과 관련 내용 전화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얼마 만에 또 이렇게 저희가 뵙습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 나누고 정말 인상 깊었고요. 더욱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 더욱더 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우리 지역의 구성원들의 활약상을 좀 더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또 모시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네. 예. 아직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무슨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듣고는 있는데 잘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먼저 한 번 더 짚어보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임연구위원이신 홍영무 의원님. 네, 사회적 경제는 사실 노동 빈곤층의 확대, 또 사회적 배제의 심화라고 하는 사회 문제에 대응한 우리 주민들의 그 자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까지 포괄을 하는데 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역할과 그 기능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했냐 하면 시장도 책임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포괄하지 못하는 앞서 인트로에서 우리 도민들이 지적했던 이런 사회 문제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업 조직, 활동 조직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인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을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정한 사회 규범이 만들어졌고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에서는 협동조합의 해 또 사회적 경제 방식의 이런 그 지역 활성화 정책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 원리와 시스템만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곳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말씀 들어보면 바로 그런 곳곳에 필요한 요소들을 해내는 곳, 또 해야만 하는 곳,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김현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폭주기관차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제어하는 것이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보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예, 예. 네. 뭐 제도적으로 설명은 이제 황영호 박사님께서 하셨으니까 사회적 경제는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경제적 방식으로 푸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하는 걸로 기업이 푸는 걸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예, 예. 경제 기업이라고 얘기를 그렇네요.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정책적으로 뭐 지역화폐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러한 정책적인 걸로 풀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사회적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 주위를 실질적으로 둘러보면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 뭐 의료나 돌봄 또는 이제 아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배제자들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들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기업이든 또는 어떤 그 비영리 단체의 방식이든 이렇게 풀어가는 곳이 전부 다 사회적 경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따로 구분하실 필요 없이 주위만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곳곳이 다 사회적 경제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 이 사회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법대로, 시스템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이 모든 것들이 각자 도생하는 방식이 과거 20세기에 이 성장 중심에서 비롯된 어떤 결과물이라면 21세기 들어서는 아무리 문명이 발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대급부적으로 안 되는 분야가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으면서 네네.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지역은 지역대로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지방 소멸, 지방 위기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요, 뭐 교육으로 보면 라이즈 사업도 그렇고 지금 글로컬 산업도 그렇고 이제 각자 도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사회적 경제 연대 회의에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제 민관의 어떤 중간 구조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회적 경제 연대 회의는 이제 광역 네트워크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회원사가 한 38개 사고 아마 여러 지원 체계뿐만 아니라 금융 쪽 이제 신협 같은 경우가 이제 사회적 경제 방식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신협이 저희 회원 조직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생협들 그러니까 한살림이라든가 아이쿱의 전북 지회들이 이제 저희 연대회의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연대회의 같은 경우는 이런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를 갖다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뭐 만들거나 또는 인지정을 받는다거나 협동조합을 설립한다거나 또는 이제 사회적 가치들을 갖다 측정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판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문제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 다른 곳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이제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금융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곳곳에 그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자금을 저리의 형태로 공급을 하고 예.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와 그다음에 전 정부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소외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 금융의 필요성이 되게 많아졌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대환 대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금리에 시달렸던 분들을 저희가 이제 저리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 금융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혈액을 공급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해야 되는 이 사회적 기업에게 단체에게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이 지원이 끊기거나 중단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연대 회의도 그렇습니다만 사회적 기업 스스로 좀 자생해야 되지 않겠소? 이제 육성보다는 자생해라고 하는 정책으로 중단됐던 지난 3년여간의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떤 이렇게 중단됐을 때는 얼마나 이 사회적 기업들이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현실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현실감 말씀에 좀 앞서서 예. 사회적 경제가 이제 주류화 제도화 됐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그동안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이런 활동과 사업이
시민권을 얻은 그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정책이 여기에 레드 이미지를 더 씌워서 그것을 마치 이 시장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정책이 이 지난 정부에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의 지원을 줄였고 그 빈 공간을 우리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이제 메꾸고 또 현장의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이 이제 그 자구적으로 노력을 이렇게 해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예. 사회적 경제 정책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농민들이 있으니까 농민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당연히 붙는 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단순하게 경제활동 조직이기 때문에 자립을 해야 한다라는 자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으로 매도했던 것이 이전 윤석열 정부의 크나큰 오점이었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난 3년간 사회적 경제 영역의 어려움들이 컸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말 그 자구적으로 노력들을 해왔고 네네. 물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그래도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와 같은 중간 지원 조직 또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같은 예, 예. 중간 지원 조직이 그들 조직과 함께 그래도 버티는 이러한 그 과정들을 거쳐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단돼서는 안 되는 지원에 대해서 지난 힘들었던 시간, 더군다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국내 5위 규모의 사회적 경제 시장, 이 모든 지표에서 우리가 항상 저 하위에 있는데 이 지표는 상위권에 있어서 이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만큼 우리 사회적 기업의 형성이 탄탄하게 확장돼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원이 끊겼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이렇게 좀 봐야 돼서 이 부분은 두 분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김현철 위원장님. 네, 예, 저희 지역에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왜 저희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좀 활발하게 움직일까라고 우리 지역이, 예. 네, 보면 이거 뭐 이게 실증된 건 아니지만 예, 예.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산업화가 덜 되고 또 커다란 대기업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적 배제들이 이루어졌던 곳이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유럽의 사례,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곳에서 이제 자조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가 좀 탄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분석을 해보고 예산이 많이 줄여져 아까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4차 사회적 기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쟁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근데 사회적 경제 기업은 경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성장을 목적으로 두는 데가 아니고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지역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면서 뭐 고용을 창출하든 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지속이 돼야만이 이게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성장보다는 최우선 두는데 경쟁에 뒀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인식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과거로 보면 뭐 사회적 경제는 자원할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수 정권에서 오히려 사회적 경제 관련된 지원들을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이념, 뭐 종북, 뭐 아까 이제 레드 컴플렉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이 정부에서 희한하게 더 씌웠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를 소위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예. 거의 그 일치시키는 형태의 관념을 갖게끔 만들었단 그러니까 말이죠. 이 정부라면 이제 윤석열 정부를 그렇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양쪽으로 뭐 줄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크게 보면은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크거든요. 힘들어요. 예.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선한 의지가 좀 꺾였다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자기들이 그 지금 전하는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을 외부화시키는데 외부적으로 표면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를 좀 감소시켰다라는 게 있고, 그래도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게 우리 돈은 올해도 보니까 사회적 가치 지표라고 하는 측정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했어요. 한 170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가치 평가를 받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결집력이 더 강해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좀 문제점으로 삼는 거는 이제 시스템이 좀 무너져 갔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구성 요소들 중에 이제 인적 자원들, 우리가 활동가라든가 또는 중간 지원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게 가장 저는 크게 이거는 뭐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복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그런데 이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 국배 예산이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그 통합지원기관의 인력과 사무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렇군요.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거버넌스도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이유를 세 가지로 간략히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사실 우리 지역의 이 자주성, 공동체성이 오랫동안 내재해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수도권에 비해서 경제의 발전이 좀 뒤처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와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현실적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돌봄과 같은 생활 여건을 우리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로 이렇게 표출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정책적으로 다른 도에 앞서서 우리 도의 이런 정책이 현장의 이런 힘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먼저 우리가 실험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사회적 경제 정책 기조가 달라져서 예산이 이제 복원되거나 또 10년 넘게 방치된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 등이 제정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황영무 의원님, 긍정적인 방향에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요 앞으로의 방향성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그 대선에서 사실 한국 사회 연대 경제, 사회적 경제의 전국 연대 조직이죠. 여기가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이런 그 요구 사항을 공약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지난 5월 15일 날 민주당 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복귀양 의원과 함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때 12개의 정책을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새 정부가 하라. 두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통합 돌봄의 서비스를 더 정부가 역할을 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와 같은 사회 문제를 좀 대응을 하라, 이런 요구들을 했고, 이것을 그 선대본에서는 이제 적극 수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좀 했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당시 이제 사회적 경제 비서관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하고 갔으나 이번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에서는 그것이 당장 반영은 되지 못했던 점이 좀 앞으로 좀 지켜볼 그 과제라고 봅니다. 김현철 위원장님, 전북도당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네. 목소리 많이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가 전국위원회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고요. 따라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도당의 사회적경제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중앙당의 사회적경제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저희 지역에 있어서의 정책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12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이제 그 부분을 제안을 했고요. 지금 아쉽게도 뭐 이제 사회적 경제 비서관의 설치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중앙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경제위원회 발대식을 했어요. 그때 국회에서 발대식을 했는데, 이때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다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특히 이제 복귀양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 뭐 윤호중 의원은 이제 저희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지금 현재 발의하신 국회의원이고요. 민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도 이제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하셔서 올해 안 입법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에는 이제 기본 사회 분야에 저희 사회적 경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회적 경제가 사실은 전 분야에 걸쳐 있어요. 복지, 산업, 그렇죠. 네, 고용, 일자리. 따라서 이 대선 뭐 소상공인까지도 보면 그래서 대선 공약을 꼼꼼히 보면 사회적 경제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 곳이 무지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예. 현 정부의 그런 국정과제에 이 사회적 경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궁금한데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온 그 자료를 보면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라는 게 보고서로 나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그다음에 돌봄, 주거, 의료, 생활 서비스, 공동체와 지역의 회복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태행적인 걸 분석을 하고 이 사회적 경제가 이러한 회복과 성장과 회복에 의해서 핵심 키워드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그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 초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이었던 최혁진 비서관이 이제 국회의원이 이번에 이제 되면서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피해 사례라든가 또는 이제 부당 사례를 현재 접수해서 그걸 이제 제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말 다행인 것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정부의 소위 국정 방향들을 잡아낼 텐데 100대 국정과제. 네네. 예. 여기에 이제 저희 사회적 경제 쪽에는 장종의 그 교수님, 장종희 의원, 그다음에 강호진 의원, 홍기빈 의원이 참석을 하고 계셔서 예. 아마 저는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의 국정교육위원회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방향성 기대가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 홍영무 위원님께서 연구 영역 주도로 4대 추진 전략, 12대 중점 과제 등 체계적인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전북형 사회적 경제 정책 어떻게 지금 마련이 됐는지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우리 도의 5개년 그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을 지난해 연구를 했었던 거고, 이거는 예. 도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도가 수립해야 될 법정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에 사실 이 과제를 수행을 했고, 이 과제가 끝나고 이제 탄핵과 이런 과정을 좀 거쳤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후퇴한 사회적 경제 정책에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이거를 크게 4가지 전략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예, 첫째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그런 그 자구력을 좀 키워가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그 내실화를 해가는 이런 전략들을 넣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사회의 이런 그 불균형 발전의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자.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었고요. 이 안에는 이제 돌봄과 이런 사회 문제 해결 등이 다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금융과 또 인력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실천력 향상을 좀 강조를 했고요. 예. 마지막 전략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이런 지원 체계로 지원 조직의 역할, 그리고 연대 협력 사업력의 확대, 이렇게 총 4대 전략 12개 중점 과제 87개 세부 사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다 좀 총망라해서 우리가 사회 기술로서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을 사실 구상을 했습니다. 예. 중간 조직인 우리 전북 사회적 경제 연대 회의에서도 어떤 이 정책의 변화에 맞게끔 많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네. 일단 그 2차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의 비전이 예. 지역 사회가 체감하는 전북형 사회적 가치 확산이거든요. 체감. 예. 네네. 이게 이제 되게 이 키워드 2개가 이 비전을 꽉 채워 있는 채운 그러네요. 상태인데. 예.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적 경제 전개 과정을 보면 이게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이 그 소위 산업화로 인한 그 도시로의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소위 이제 그 사회적 배제자라고 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예.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돌봄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걸 시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제도화가 됐던 건데, 저희도 이제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지역 소멸, 그다음에 뭐 전 분야에 걸친 양극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지역 사회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산업적으로도 보면 지금 저희 같은 2차 전지와 바이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 예.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뭐 산업의 전반적인 가치 사슬이라든가 또는 그것에 포함된 기업들, 그걸 수행하는 기업들에 있어서의 가치 사슬에 저희들이 좀 연계해서 뭐 소셜 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어떤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방향성을 좀 잡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에 관련돼서 그렇죠. 그 소위 이제 공제, 에너지 공제 형태로 하여간 그 재작년인가요?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그거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기본적인 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예. 그다음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의 브릿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에너지 산업을 사회적 경제에서 할 수 있게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또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이나 소비나 여러 가지 문화에 있어서 피부로 우리가 이제 느낄 수도 예. 있고 느끼지 못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직접 수행했던 연구이기도 한데 익산 같은 경우 이제 지역화폐를 보면 그렇죠. 예, 익산의 지역화폐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조 원이 발행됐어요. 그러니까 그 2조 원이라는 발행액이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지역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그 익산시의 정책적 플랫폼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역 화폐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예. 아예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게 정책 지원부터 뭐 택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 참여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시민의 참여까지도 이 지역 화폐 플랫폼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제가 이 익산의 시민 의식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한 1,500명 정도를 데리고 했었는데 이때 시민 의식 조사와 그다음에 제가 2022년도에 익산 지역화폐 성과 분석을 했는데 똑같은 항목을 한 1,2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똑같은 항목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지역화폐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이게 소비가 되고 이 코로나 위기를 익산이 거의 겪지 않았거든요. 지역화폐를 통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호응도가 좋고 지역에 있어서의 상권의 소비 문화들이 지금 살아나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2022년도에 제가 시민의식 조사했을 때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시민의식이.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애착도, 지역에 대한 봉사,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몰입도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익산시에서 그 시청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게 이 운영이 되다 보면 활성화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 시민의식들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활동의 영역을 잘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본사를 두지 않는 그러니까 전북의 본사가 아닌 타 기관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매장이라든지 소비가 세금이 다 밖으로 유출되는 여교 자금이 우리 1년 전북의 예산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과 함께 하고 있는 활동은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 아까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시민 의식 이런 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 기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법인 기업이죠. 우리가 외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GRDP를 올릴 수는 있겠으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시장에서 점포를 졌거나 기업 합리화를 통해서 나가버리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역 법인 기업을 육성하는 것.
두 번째로는 지역 법인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같은 이런 그 조직의 활동망을 갖추는 것. 이게 지역 사회가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의 제3 이탈리아 지역과 같은 이런 선진 지역을 보면 지역 법인 기업과 사회적 경제가 탄탄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 놓고 말합시다. 사람 중심 경제, 전북형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김현철 집행위원장, 전북 연구원 황영모 선임 연구위원. 자, 이번에는요.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 안윤숙 상임이사를 전화 연결해서 또 구체적인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자, 우리 사각지대 위기 청소년들의 자립과 지원 사업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또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소개와 더불어서 인사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로 법인을 만들었는데요. 2019년 3월 27일에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던 계기는 2017년에 한 2년 동안 이제 시설에서 퇴소하는 비행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연구 사업을 한 2년간 연구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네, 때 만났던 아이들이 눈에 계속 아른거렸고 진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다가 실험실을 만드는 거죠. 이 비행 청소년들이 시설에서 있다가 왜 나왔는데 자꾸 재범을 할까? 그래서 이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리빙랩이라고 하는 실험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6호 시설이라든지 소년원이라든지 또 소년교도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청소년들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주거 지원과 그다음에 교육, 대안 교육, 그다음에 시창업 지원 이제 이런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 내용으로는 크게 뭐 이렇게 주거나든지 근데 이제 사회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는 기초 교육에 중점을 좀 두고 많이 했었고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창업 교육 이런 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노동 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했고 지금은 이제 2003년부터 저희가 2023년부터 법원으로부터 이제 1호 처분 비행 청소년을 이제 위탁을 받아서 보호하고 교육하는 청소년 복지 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 식당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이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 행정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분야여서 특히나 이게 뭐 예산과 시스템만 가지고 시설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사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주고 지켜주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 마음은 또 빼놓고 말씀하셔서 저는 아마 우리 황영모 위원님이나 우리 김현철 위원장님 같이 듣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 함께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설 퇴소 청소년이 거주하는 쉐어하우스 또 청소년 자립학교 말씀하신 청년 식당 그래서 자립도 하고 경제 순환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청소년들이 잘 성장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함께 진짜 먹고 살아요. 온몸으로. 진짜, 엄마가 하듯이, 엄마도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빨아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초창기에 친구들은 그렇게 뭐 자립에 성공한, 청소년들은 거의 없고요. 네, 그때는 저도 이제 경험이나 노하우가 이제 미숙했고,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따뜻하게 했던 게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는 계속 재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친구들이 지금도 저한테 엄마라고 전화가 와요. 어제 실은 전주 교도소
사무소에서 한 명이 출소를 했는데 예.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물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고는 여전히 치고는 있지만 예. 그래도 제가 좀 그 든든한 그 비빌 언덕은 되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20년 6월에 청년식당을 설립하게 되면서 이제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코로나가 20년, 21년도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 저희가 먹거리 돌봄 청년식당을 이제 먹거리 돌봄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현장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우리 지금의 이제 청소년들 또 뭐 비행을 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청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청소년 청년들은 대학을 가기도 했고요. 예. 또 이제 퇴소를 해서 사실 일자리를 간호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예. 뭐 좋은 직장에 그러니까 어떤 그 대기업에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좀 뿌듯함이 있고 또 그 꿈과 목표를 찾아가는 그런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에서 사실은 좀 벅찹니다. 네. 사회적 경제가 이 시대의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들어보면 그렇죠. 저희는 엄마였죠. 예, 사회적 경제 자체가 홍영무 의원님 사회적 경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안윤숙 상임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냥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또 혼도 내고 예.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인사 나누시죠, 상임이사님. 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황영모입니다. 네. 네, 그동안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네. 청소년 자립학교가 이 취약한 우리 아이들의 정말 그 비빌 언덕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해주셨고 사회적 경제가 무엇을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형을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아이들 중심의 이런 활동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먹거리 돌봄 영역까지 또 확대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 자립학교가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이 자랑할 이런 모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응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니 누구에게나 엄마는 있습니다. 돌아가셔도 엄마는 계시는 것이고 맞아요. 하지만 네. 곁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또 혼내 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고마움인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주말도 없이 예.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잠도 잘 못 주무실 겁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예, 김현철 위원장님 인사 나누시죠. 저는 이제 2019년도부터 이 청소년 자립학교를 세울 때부터 제가 이제 같이 했었는데요. 그 원래는 안윤숙 그 상임이사님을 교수님으로 배웠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청소년 자립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 가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가는데 그때 뵀더니 이제 아줌마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건 아까 그 쉐어하우스에 세탁기가 있는데 빨래를 직접 하세요. 그래서 아니 세탁기에 애들이 빨래하게끔 하면 되지 왜 세탁기에 빨래를 직접 빨래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부모의 이 사랑이나 관심이나 애정을 받지 못해서 본인이 그렇게 빨아주면서 그걸 좀 느끼게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줬던 게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죠? 제가 하룻밤 잤지 않았습니까? 그 쉐어하우스에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청소년 자립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성공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보면 그 애드보케이터라고 하는 시민적 지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시민적 지지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식당을 만들면서도 자금이 상당히 모질랐는데 그게 며칠 만에 딱 모였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 지역의 시민들이 뭐 2만 원, 10,000원, 3만 원, 또 많게는 또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주신 분도 계셨지만 그렇게 모여서 해주셨고 저번에 이제 그 잼버리 때 좀 파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광대학교에 이제 일부 한 2,000명 정도가 그렇죠.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갑자기 도시락 주문이 온 거예요. 2,000개 이상을 도시락을 싼다는 게 갑자기 이게 받아서 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그 상임이사님이 카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지지를 좀 자원봉사해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와. 시민적 지지를 현재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니 왜냐면 늘 새만금 잼버리 이야기 많이 했고 파행으로 인한 예산 삭감에서 정말 안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그 실패 과정이 곳곳에서는 또 성장의 과정이 됐고 자립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소름이 좀 돋는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님. 네. 계속 엄마 같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렇게 자립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는 저희 자립학교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뭐 이렇게 지역사회에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그런 돈은 굉장히 미약해요. 사실 저희 몇 명이 뭐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크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대기업들 뭐 SK라든지 스타벅스, KB 라이프 생명 뭐 하여튼 되게 그런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엄청 큰 그 기획 사업들을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뭐 한 3년씩 그런 사업들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주로 대학에서 지역사회 복지론 이런 걸 주로 강의를 했는데 이론으로만 하던 것들을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 참여를 이루어내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가능하다라는 게 난 참 신기했어요. 배운 걸 현장에서 해보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래도 너무나 건강하구나.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지금 뭐 엄마 같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지만 오히려 제가 행복하게 살고 힘이 되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이문정 검사라고 있죠. 요즘에 방송 많이 나오시는데 아너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전국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그러니까 전국에 사회복지공동모금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분들은 이제 아너소사이어티인데 가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입이 됐나 봤더니 자기 책을 출간하고 수익료를 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환원을 했더니 어느 날 1억이 넘어서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울 수 있는 기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부터의 그 열쇠를 열면 함께 이 사회적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을까. 오늘 우리 어머니 같은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한번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뒤에 전화 연결할 연사분이 계셔서 이사님 꼭 한 말씀만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 또 한편에서는 기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들에게 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우리 취약계층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좀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 안윤숙 상임이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엔 전북특별자치도 남효식 사회적 경제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도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효식 팀장입니다. 자, 이 사회적 경제 훈훈한 이야기의 한 기업의 이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함께 들으셨죠? 너무 저도 들으면서 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해야 되겠구나, 더 잘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의 철학, 정부의 지원 이런 방향성이 일관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이제 경기 불황 속에 12.3 비상계엄과 금년 3월 탄핵 선고까지 이어지면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이 경영 상황은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 중간 지원 조직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비상시국 대응 사회적 경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사회적 경제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서 예.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그렇군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회적 기업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융자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지원, 다양한 뭐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서 그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도 알리고 홍보도 하시고 지원도 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해 와서 효과를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획일적 육성에서 이제 자생력 강화로 정책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예. 전북도 사회적 경제 국비 규모는 24년도에는 39억 원에서 예. 25년도에는 2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도는 사회적 경제 기업 경영 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이 중단된 일부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응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우선 우리 아나운서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예. 고금리 고물가로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44개 사회적 경제 기업에 2.8% 이하의 금리로 22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고요. 예.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 일자리를 33개사에 100명에게 제공하는 등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과 일자리 지원을 통해 예. 지역이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활발히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노력의 결실로 2024년도 11월에 고용부 주관으로 제6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예. 정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요. 금년 6월에도 고용부 주관이며 25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예. 욕심 같아서는 2.8%도 많고 좀 더 낮춰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회적 기업을 알고 나면 그런 생각할 네.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도비가 그만큼 많이 이제 들어갔던 시간들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정부의 특별 회계 공모 사업이나 지역 소멸 대응 기금과 같은 연계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성과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기업 국비 규모는 거의 제로와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비단 우리 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와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3위 경제 주체인 사회적 경제기업 특성상 급격한 예산 삭감은 취약계층이 울타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크게 위축되는 만큼 정부의 공모 사업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행안부 주관 2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도내 15개 마을기업이 선정되는 그 결과를 나타냈고 예. 국비 2억 5천 원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한 이제 우리은행과 협력해서 62억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경영자금도 확보하였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고령화 과소화 그리고 지역 격차 확대 등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두 분 패널 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혹시 두 분께서 도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김현철 위원장님. 네네. 일단 저희 전라북도가 저희 전북 특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강한 게 좀 특유점이 있는 게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뭐 예산이 많고 그러지는 않지만 거버넌스를 통해서 선진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거버넌스가 계속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혁신타운과 관련돼서는 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혁신타운을 우리 그 사회적 경제 교육거점 기관으로 좀 정부의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활발하게 사회적 경제 교육들 자원들이 많으니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충남 이남 쪽으로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학습 모임이라든가 뭐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을 뿐인데 이걸
만약에 그 국가 지정 그 사회적 경제 교육 거점 기관으로 이 부분을 좀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제가 도울 수 있을 만큼 예,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건 좀 마이너한 거긴 하지만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그 금융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 기금과 관련돼서 기금에 있어서의 이제 그 기초적인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이제 말씀 전에 한번 그 제안한 대로 좀 그걸 좀 낮추는 방향을 좀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그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도에서도 지금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은 당초 우리 위원장님과 잘 의논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혁신타운 법은 지금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서 이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홍영무 의원님. 네, 그 사회적 경제 정책이 사실 종합 예술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이제 특정한 부처의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부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또 농식품부의 농촌 생활돌봄 지원 사업, 또 교육부의 학교협동조합 지원 사업 등등의 이런 재원들을 우리 사회적 경제과에서 포괄적으로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적 경제의 좀 활성화를 더 도모하기 위한 행정의 좀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사실 현장에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행정협의체를 좀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 내에서 사회복지과 농촌사회 활력과 등과 함께 이런 사회적 경제의 종합적인 정책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팀장님 잘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남효식 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는 10월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전주에서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전국 네트워크의 장이 되고 우리 발전된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 모델들을 많이 또 소개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오늘 좋은 말씀을 두 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북 사회적경제 연대회의의 김현철 위원장님부터 듣겠습니다. 그 전 정부가 이제 사회적 경제를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사회적 경제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가치를 두고 있지요. 문재인 정부 때 국비 960억을 가지고 2만 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대기업의 고용위기 때를 보면 몇 조 원씩 쏟아붓지 않습니까? 코로나위기 때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가 경제적이기 위해서 뛰어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미 그 유수의 유럽에 있어서 EU에서 발간된 보고서에도 실증적으로 분석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지금 지역 소멸의 위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주거나 생활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사회적 경제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도 하고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 보시면 주위에 알게 모르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아요. 우리 지나가다가 보면 태양광 발전소가 어떤 건물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는 정말 시민적 지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걸 좀 이러한 분들을 좀 보시면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그게 또 힘이 돼서 우리가 또 따뜻한 이 살아있는 그런 사회로 그 보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행된 그런 정책과 그다음에 사회를 다시 되살리고 또 이러한 기조들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저도 현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영무 의원님. 네, 아까 우리 도민 인트로 말씀을 들어보면 사회적 경제가 하는 사회적 가치만큼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몇 배의 사회적 효과가 있는데 이런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도민들의 이런 그 마음이 좀 모여서 우리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따뜻하게 그리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그 토대를 만드는 과제가 이제 우리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터놓고 말합시다가 바로 그러한 비빌 언덕이 그동안 되어주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같은 역할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 중심 경제, 전북형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북연구원의 홍영모 선임연구위원,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김현철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